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상가 투자 유망하다 이러면 좀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좀 맞지가 않죠, 그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상가 투자하기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금리가 너무너무 낮고 그리고 주택 시장에는 진입하기에 굉장히 많은 그 진입 장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자면 이거 상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고 싶긴 사고 싶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매점 영업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상가를 사야 되느냐, 상가라는 것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개가 엇박자나는 것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시중에서 상가 투자 강의 그리고 토지 투자 강의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늘 상가였습니다. 과거에도 상가였고 지금도 여전히 상가입니다. 상가 투자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또 저는 제 소개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유통회사 출신입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개발, 부동산 법제 그런 업무만 제가 1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소매점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그 매출이 어느 정도니까 이 상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토지의 가치도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간의 어떤 경험을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가 투자가 아닌 좀 더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상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요. 자, 상권이 중요할까요? 입지가 중요할까요? 상권이라는 말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상가 투자할 거면 어느 지역에 상가를 사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상권이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1등하는 자리를 사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은 입지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소매점 영업 환경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요. 상권 내에서 2등 자리, 3등 자리 점포들이 계속 폐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등 자리의 그 소매점 매출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유명 프랜차이즈 옆에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냐, 이를테면은 베스킨라빈스가 입점한 그 프라자 상가가 좋은 게 아니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향에 묻어가려고 한달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 PPT 화면을 전체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PPT 화면을. 네, 지금. 네네. 이렇게요? 네. 제가 지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PPT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로드뷰나 지도를 이제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 전달력은 지금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게 더 나을까. 어쨌든 지금 키웠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로드뷰 필요할 때 그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탈길에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와 같은 한 줄짜리 명제를 가지고 상권 분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한 줄짜리 명제 가지고 상권 분석해 가지고 상가 투자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수강생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한 줄짜리 명제에 부합되는 상가를 샀습니다. 한 줄짜리 명제 여러 개를 연결을 해놓고 제일 좋은 거 부합되는 게 제일 많은 상가를 샀는데 안 되는 상가를 산 게 있었어요. 왜 안 되느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는데 세대 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법칙이라든지요, 퇴근길 상권, 계단이 있으면 안 좋고 이런 걸 다 갖추면 뭐합니까? 세대 수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사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원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사 잘 되는 자리는요, 충분한 배우 수요 또는 유효 수요를 갖추고요. 유통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배우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업계에 따라서는 포텐셜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포텐셜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포텐셜이 어느 길로 다니느냐, 주동선을 봅니다.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가 투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입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유효 수요 그리고 주동선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개 점포, 3개 지역을 가지고 사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사례에는요, 프랜차이즈점의 매출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로 에워싸고 있는 지역에 프라자 상가가 있죠. 이 실제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 자리에 상가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저기 로드뷰 상으로 보이는 점포의 소매점들의 영업 사항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상가 위치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그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프라자 상가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자, 이 상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뭐 오른손의 법칙이라든지 퇴근길 상권이라든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북향 상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줄짜리 명제로 가지고 이 상가를 분석해 보십시오. 뭐가 분석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지도로 돌아가서 로드뷰를 다 없애고요. 지도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 주공 프라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였죠? 제가 유효 수요라고 그랬죠. 이 상권을 먹여 살리는 유효 수요가 누구냐라고 보자면 이 오른쪽에 산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산에 사람이 없죠. 자, 자세히 보자니까 화서주공 3단지 아파트가 582세대고요. 그리고 화서주공 4단지 아파트가 1300세대입니다. 두 개 합했을 때 약 20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주된 유효 수요는 이 상권을 먹여 살린 주된 유효 수요는 화서주공 4단지 아파트와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3단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도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화서주공 3단지 아파트와 그리고 4단지 아파트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 이분들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산을 자주 가겠어요? 동쪽에 산을 자주 가겠어요? 아니면 서쪽에 있는 지하철역 화서역을 자주 가겠습니까? 화서역은 1호선 라인이네요. 1호선이면 이걸 타고 구로로 해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죠? 자, 누가 보더라도 서편에 있는 화서역을 자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도 보니까 버스 정류소를 눌러봤더니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의 생활 동선은 서쪽이겠죠. 그럼 주공프라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로드뷰로 검토했던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생활 동선의 완전 반대 방향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요, 내 자리를 보고 로드뷰를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속된 말로 쉽게 하는 이야기로 간판발에 속습니다. 정말 많이 속습니다. 시중에 뭐 상가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 간판발 좋아 보이는 자리를 고객한테 권한다든지 높은 금액에 분양한다든지 그런 게 많죠. 근데 이 상가를 먹여 살린 유효수는 3단지와 4단지 사람들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동선을 2개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 물건 자리가 있는데 경쟁 상권을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 김영순 내과라든지 아트프라자, 이쪽 파리바게뜨 있고 이쪽에 상가들이 있죠. 그러면 경쟁 상가가 여기 하나 더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1300세대의 사람들의 생활 동선이 지하철역인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자리, 주동선인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상가들, 요쪽 상가들이 주동선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장사가 잘 된다? 아닙니다. 장사가 전혀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 제 말이 맞는지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드뷰가요, 무려 2008년도에 10년 전 로드뷰입니다. 10년 전에 로드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점해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네요. 그런데 이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실이 늘어납니다. 2014년 로드뷰를 보면 거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개 점포들이 재입점을 하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2008년보다는 상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누가 보더라도 2008년보다는 세입자의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임대료도 당연히 떨어졌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상가를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뭐를 파악하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서 임대료를 조사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 상가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가의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낙찰 받으면 이 정도의 매입을 하면 이만큼의 갭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을 2008년도에 해버리면 완전히 틀린 계산이 되겠죠. 더 무서운 것은요. 2008년도 로드뷰, 지금 보시는 이 로드뷰가 간판빨로 볼 때 그럴싸해 보는 2008년도의 지금 로드뷰가요. 이 상가 건물이 지어진 지 무려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 과거의 로드뷰가 없어서 제가 수업에 반영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서 이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무려 10년 동안 이 정도의 간판빨은 유지돼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려 10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고 하듯이 점점 상권이 나빠지고 입지가 나빠지고 이 건물에 들어있는 소매점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간판빨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긴 시간이 지나는데 이렇게 상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 왼쪽에 상가가 좋을 것이다, 오른쪽이 나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 상가는 맨 처음에 로드뷰를 보고 시작했지만 왼쪽에 있는 상권이 더 좋다, 왼쪽에 있는 상가들이 입지가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우리는 왼쪽에 있는 상가들 로드뷰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죠? 제가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지도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드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냐, 지도로 본 것을 검증하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로드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셨던 상가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왕에 여기 지도를 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상가들, 네모 박스 친 상가들이 오른쪽에 X표 친 데보다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네모 박스로 한 것들 상가 사면 될까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 세대수를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상가 이용할 사람들의 배우 수요를 보니까 전부 주거지 사람들입니다. 주거지에서 그럼 이 땡땡 프라자 이용하러 간다. 어떤 업종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술집일까요? 노래방일까요? 아니겠죠. 술집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거지에서 주된 업종이 된다. 물론 한두 개 업종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업종이 되지 않죠. 그럼 주된 업종은요.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업종들이 되겠죠.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은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술집은 또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융상권은 이면 안쪽을 좋아해요. 먹자 상권이요. 대로변이 잘 되는 데가 아니고 이면 안쪽이 잘 되죠. 근데 여기는 먹자 상권 또는 용 상권으로 발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배우 수요가 주거지밖에 없으니까.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같은 것들은 전형적으로 전면지를 좋아하는 상가입니다. 전면지를 좋아하는 상가입니다. 그러면 어디 상가를 사야 되느냐? 전면지니까 여기 대로변 쪽 전면지 한 개랑 그리고 화서주공 4단지를 마주보고 있는 전면지 요 두 개가 있겠죠. 요 두 개 전면지 중에서 상가를 사야 될 곳을 골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냐? 이면 뒤쪽이니까 이쪽 자리는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정도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가 투자가 더 잘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전면지 두 개 라인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될 것인가? 이것도 판별을 해야 되겠죠. 굳이 로드뷰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자, 편의상 이쪽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짧은 쪽 전면 1번 쪽이 더 큰 대로변 전면이죠. 아마도 분양가는 이쪽 대로변 전면지가 분양가가 더 비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자리냐? 자, 이번에도 역시 주동선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지하철 출구가 여기 3번 출구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 출구가 두 개가 왜 이렇게 겹쳐 있죠? 로드뷰 잠깐 보겠습니다. 출구가 어쨌든 이쪽에 있네요. 이게 몇 번 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구가 이쪽에 한 개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구 이쪽에 있고 또 이 반대쪽에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 주거지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넜죠.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건넌 다음에 요렇게 건너서 왼쪽으로 가겠어요? 1번 쪽 전면지로 가겠어요? 2번 쪽 전면지로 가겠어요? 2번 쪽 전면지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 전면지라도 별로 좋지 않은 데가 어디냐 고른다면 또 사실은 이쪽 전면지도 대로변이라서 별로겠구나. 대로변이지만 별로겠구나. 분양가는 비쌌지만 이쪽은 별로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로드뷰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전면 상가가 두 개 동이 있는데 저는 왼쪽에 통정의학과 좋은 치과 들어있는 이쪽 전면지 상가들이 오른쪽 전면지 상가들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리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물론 이 횡단보도를 끼고 이쪽 코너 상가들이 제일 좋겠지만 코너에서 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의 전면지들 저는 이쪽 전면지 상가들이 이 지역에서 일입지 상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렵죠. 그죠? 아마도 처음에 이렇게 입지 분석을 하는 것을 처음 보신다면 저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요. 의식적으로 로드뷰를 갖다 대지 마시고요. 로드뷰부터 보지 마시고요. 이 상권을 먹여 살린 유효수요는 누구냐? 그리고 이 유효수요가 상가를 이용하는 가는 동선은 몇 개 정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 몇 개 동선 중에서 내가 검토하는 자리가 몇 등 자리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이 물건 사례도 경매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수원의 화서동 사례도 경매가 나왔고 이 자리도 경매가 나왔습니다. 편의상 지금 검토하고 있는 로드뷰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는 B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 동선을 잡는 거죠. 유효 수요의 경쟁 동선을 잡아서 자 A, C를 두고 이제 이 자리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어떤 가치 있는 자리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은 로드뷰에 보시는 요 자리인데 종로구 평창동은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굉장히 고급 단독주택지지요. 그렇게 고급 주택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듯한 세금을 지어놓고 그리고 또 한번 로드뷰를 가까이 가서 보면 뭐 신한은행도 들어있고 큰 병원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GS 슈퍼마켓도 입점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대형 프랜차이즈점이랄까요? 은행 지점 같은 것도 들어있는 자리인데 좋은 자리일까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로드뷰부터 한번 아무 지역이나 보겠습니다. 유효 수익 어떤 데인가? 이야, 동네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런 집에 한 2주일만 살아봐도 좋겠네. 그냥 동네가 엄청 고급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이 꼬불꼬불하죠. 그죠?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길이 이렇게 굽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도로가 반듯반듯하지 않구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길이 다 꼬불꼬불하죠. 무슨 소리냐? 여기 지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효 수요가 안쪽 수요가 이렇게 대로변 쪽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진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가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뒤쪽 유효 수요가 대로변으로 나오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번에도 역시나 주동선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했던 자리가 로드뷰로 봤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B라고 했던 자리, 경매에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주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느냐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상가를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럴 것이냐. 자, 출발 한번 해보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여기 상가 이용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나 길이 없죠. 길이 막혔으니까 가게 된다면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길로 내려와 버리면 만약에 이쪽에 상가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검토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반대길로도 가보자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가면 길이 삥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교재에서 이야기할 때 A 쪽으로 오거나 C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표시를 한 이 상가 쪽으로 내려올 배우 수요가 여기 금강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여기 사람들밖에 없죠. 그럼 이런 자리가 상사가 잘 되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동 인구가 중요할까요? 주동선이 중요할까요? 상가 투자 잘하시려고 한다면, 자, 많은 분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가 좋은 상가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상식이죠. 그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유동 인구 많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근데 그 유동 인구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유동 인구는요, 내신 성적 같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상대 평가예요. 이 상권 내에서 자, 입지를 A, B, C 세 개로 줬죠. 그래서 A, B, C 세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요. 동일한 유효 수요를 가지고 상권 내 동선 A, B, C 잡아서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자리, 오케이, 그걸 주동선이라고 하고요. 그 자리에 상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느 자리 상가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어느 상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뚝 떨어진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개의 상가 지점을 놓고 유동인구를 검토한 다음에 비교를 한다. 아무 의미 없는 비교가 됩니다. 유동인구는 어떻게 재는 거다? 유동인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다? 상대 평가하는 겁니다. 상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 내에서 몇 명이 다니느냐, 이렇게 다시요. 그 권 내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유동인구는 어떻게 선생님 잽니까? 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무슨 수사반장처럼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째깍째깍 누르면서 재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서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시간에 재면 좋냐면요. 가급적이면 저녁 7시쯤에 재는 게 좋습니다. 저녁 7시에 예를 들어서 A 자리, B 자리, C 자리를 한 15분간 재어본다. 다시 한번요. 어느 지역이든 소매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상권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보통 저녁 7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각 지점을 15분씩 재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그죠? 이렇게 재어가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 우와, 거기가 주동선. 앞으로 그런 자리를 사십시오. 다시 한번. 종로구 평창동 상가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아니죠. 다시 요 B 자리나 A 자리나 C 자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종로구 평창동이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매매가 나오더라도요. 면적이 비슷하고 층수가 같다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동선에 있는 자리는 계속 공실 나지 않고 계속 영업이 잘 될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A 자리가 상가가 공실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자리가 상가가 여기 공실이 많이 난다. 그러면 평창동에 상가 하나도 다 공실이다. 세입자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동선에 있는 상가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검증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전에 보셨던 A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이쪽에 상가가 좋은 상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화면을 보시고요. 검토하는 자리가 가운데 이 자리인데 여기 상가 어떨까라고 하면서 현장을 가지 않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면 상가 투자 여러분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선생님 나 이거 A 지역에 상가 매매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입지 분석을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A 자리에 상가 매매 나오는 게 있다면 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여러 지역으로 넓혀 가십시오. 그러니까 A 입지를 봐두고요. 그리고 종로구 평창동에서 A 입지를 봤다. 아까 화서동에서도 A 입지를 봤다. 그런 1등 입지를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에다가 이 라인에 매매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상가 투자를 하면 상가를 싸게 사지는 못하지만 제값 다 주고 사야 되지만 반드시 제값을 하는 상가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상가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습 게임 삼아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도심 상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이번에 집필했던 출간한 책이 있는데 책 내용도 일부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지역 내에서 1등 자리 파악하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고 상권 다음에 입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연신내역으로 가기 전에요. 은평구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은평구에서 1등 자리 어디냐 딱 그거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은평구 이만큼 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역세권이겠죠. 그래서 은평구 이렇게 펴놓으니까 자 구파발역이 상권이 좋겠어요? 아니면 연신내, 불광역, 역촌역 역들이 줄줄줄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역세권이 좋은데 그 중에서는요 더블 역세권이 그래도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렇다면은 은평구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자리는 아마도 연신내역과 불광역일 것입니다. 요 두 개 자리 중에서 은평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불광역 상권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는 얼마나 되고 연신내역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역에서도 어떤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될 것인가 그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배율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불광역에 이용할 상권의 범위를 한번 잡아보죠. 요 위에 보니까 독바위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도상의 대호 아파트를 경계로 불광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독바위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남쪽 세대는 불광역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더 아래쪽에 녹번역이 있죠. 그러면 녹번역에서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역촌역 경계 중간과 그리고 연신내역 중간쯤에서 아마도 뭐 이 정도의 배후가 불광역으로 이용하죠. 불광역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가 아니겠느냐. 면적으로 나타내자면 1.06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세대수를 다 세야 되느냐? 다 세면 정확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세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러프하게 할 건 러프하게도 됩니다. 그럼 다시 연신내역을 이용하러 올 사람들의 유효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 끊겠습니다. 독바위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연신내는 북쪽이 크네요. 자 뒤에 위에 이게 구파발역인데 거리가 좀 되죠. 그럼 이 정도로 끊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니까 연신내를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는 1.95 제곱킬로미터죠. 지워버렸는데 아까 불광역은 1.05였나요? 그 정도 되는데 연신내는 거의 2배급이죠. 자 그렇다면 연신내 다시 한번요. 은평구에서 더블 역세권 중에서도 가장 상권의 볼륨이 크다. 장사 제일 잘 되는 상권은 어디입니다? 연신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신내 상권이 불광역 상권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연신내에서도 1등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이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요 왼쪽부터 1을 하겠습니다. 요 사거리를 가지고요. 우리 마치 그 X축, Y축 이야기할 때처럼 1, 2, 3, 4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세대수가 1, 2, 3, 4 중에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1쪽이 제일 많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이쪽은 보면 여기 동네 길이 꾸불꾸불하고 왼쪽은 길이 반듯반듯하죠. 길이 반듯반듯한 쪽에는 확실히 다세대 주택이 많고요. 길이 꾸불꾸불한 데는 확실히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쪽은 단독 주택이 많을 거고 이쪽은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이쪽에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원래 이쪽은 재개발 구역으로 불광동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재개발이 해제가 되고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 향린동산일 겁니다. 향린동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에서 확실한 1등 자리는
요쪽에 있겠구나. 1번이라고 했던 지역 쪽에 있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선을 살펴보면서 일입지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의 매출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안쪽 사람들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느 길로 나왔다 치고 요 길로 나오면 횡단보도 건너서 지하철 타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디 갈까요? 여기 출구가 없죠. 이쪽에 출구가 없죠. 그럼 어디에 6번 출구 있네. 여기로 오면 되겠다. 그죠? 이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도 주거지 사람 엄청 많죠. 그럼 이쪽 주거지 사람들은 지하철 타러 어디로 옵니까? 여기서 여기 너무 먼가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온다. 그러면 어느 길로 오든 이렇게 와서 다시 6번 출구 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 6번 출구로 나오는 유효수의 범위가 이거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뒤쪽 사람들도 아주 대로변 쪽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죠. 그러면 오케이 정해졌죠. 은평구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데는 연신내역 상권이고요. 연신내역 상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쪽은 6번 출구 앞쪽 이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베스트 자리는 어디냐? 역 출구 바로 앞에 자리가 아니고 역 출구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가 항상 일입지죠. 요 정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 두 개 건물이 은평구 전체에서 나는 1등 자리다라고 자신 있게 평가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불러드려 볼까요? 우리 로드뷰 한 번도 안 봤어요. 많은 분들이 로드뷰를 봐야 입지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면요 로드뷰 안 봅니다. 다시요. 나는 로드뷰를 보지 않고도 1등 자리가 어딘지 맞출 수 있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로드뷰에는 1등 자리를 보는 평가하는 방법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드뷰가 아니라 지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게 맞나 하는 확인하는 정도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드뷰 한번 보죠 이제. 그래서 6번 출구 바로 나와서 요 앞에 뭐가 있느냐? 파리바게뜨가 있고요. 요 왼쪽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오 분 남았어요? 네. 자, 전국에서 파리바게뜨 전국 점포 중에서 매출 1등하는 자리가 어느 동네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강남구에 있을까요? 서초구에 있을까요? 송파구에 있을까요? 이런 강남 상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파리바게뜨 카페점이 얘가 750만 원 정도 매출로 1매출 기준입니다. 750만 원 정도로 전국 매출 1등 자리입니다. 은평구 연신내 다시요. 연신내역 앞 상권이 여기 부동산이 싸다는 이야기는 저는 결코 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전혀 싸진 않죠. 그러더라도 이 지역의 부동산이 강남권에 있는 어떤 대로변의 상가들보다는 분명히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소매점 매출은 어떻습니까? 1등 자리가 이런 데 있습니다. 참고로 파리바게뜨 전국 매출 2등하는 점포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목동 이런 데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있을까? 파리바게뜨 전국 2등하는 매출도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노원구에 있습니다. 자, 요 왼쪽에 보시는 요 베스킨라빈스는 얼마나 팔까요? 이 베스킨라빈스 매출은 물론 제 책에도 엄청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만은 요 베스킨라빈스 매출도 400만 원이 넘는 매출입니다.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베스킨라빈스 전국 1등 매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하죠. 옆에 보면 자주라는 이게 소매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매점이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가 원래 롯데리아 자리였습니다. 그 롯데리아도 1매출이 300만 원이 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죠? 매출 수준을 그래서 제가 교재에 담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파리바게뜨 죄송합니다. 이 불광역이네요. 연신내역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연신내점과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이런 점포들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동집 같은 경우도 역전 우동 이런 점포들도 200만 원의 매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죠. 자, 요까지 하고 그리고
우려스러워서요. 혹시 나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1등 자리 평가하는 법 찾는 법 했으니까 나쁜 자리는 그럼 여가표도 좀 덜 장사가 되는 자리 어딘지 살펴보면서 전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역으로 옮겨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불광역 사거리로 왔습니다. 불광역 더블 역세권 사거리니까 엄마야 나 이런데 상가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우선 이 안에서도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한번 평가해 볼까요? 자, 9번 출구와 1번 출구가 있는 여기 아까로 이야기하자면 불광역 사거리에서 1, 2, 3, 4라고 했을 때 3번 쪽의 세대수 여기 있죠. 그럼 3번 쪽 세대수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데 어디로 오겠어요? 이렇게 내려올 사람들은 1번 출구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로변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9번 출구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요 3번 쪽 면에서 역세권이지만 나쁜 자리를 골라보세요 이러면요. 대로변이고 역 사거리에 가깝지만 이런 데가 비교적 다른 데 사거리보다는 장사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뚜렷이 있습니다. 더블역 세권의 사거리 대로변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한 레벨 정도 매출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낮다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또 어떤 매입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좋은 금액의 임대료를 받기 어렵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대로변 사거리 더블 역세권 대로변 사거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비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그 비싼 금액만큼의 소매점 매출이 높게 나와서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역 이야기할 때 출구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쪽은 보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쪽은 지하철 출구가 없죠. 이쪽은 지하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아까 이번 쪽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온다면 내려오는 동선이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에 이 뒤쪽 사람들도 올 때 지하철 타러 오는 동선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엄마야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거리인데도 장사가 안 되는 쪽 골라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횡단보도 북쪽으로 해서 이런 데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나쁜 입지의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뷰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여기 보면 숯불 닭갈비라고 있는데 과거에 이 자리가 던킨 도넛 가맹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좋은 입지가 아닌데 왜 던킨 도넛이 들어왔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던킨 도넛이 매출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굉장히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제가 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다가 결국은 폐점을 하고 지금은 음식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아닌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터득한 입지 분석 방법으로 보자면 이 지역 내에서는 역 앞에 사거리 번듯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상가 투자가 좀 더 제 강의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매점 영업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무턱대고 창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내용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률 대표님의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고르는 비법 강연 들어봤습니다. 강연 중에 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마무리 클로징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영업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가를 지금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사실 이 답변 다 하려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책 광고 조금 하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점포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 안 해요. 이런 자리가 얼마나 팔고 이런 자리가 그래서 손익 얼만큼 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감으로 장사 잘 돼 안 돼 이렇게만 평가를 하고 이 시간에 갔더니 사람이 북적북적 되더라. 수치로 가지고 이런 자리가 얼마나 팔더라, 투자금이 얼마나 되더라, 전체 수익은 얼만큼 되더라, 월세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공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 1등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공부는 내가 봐서는 꼴등이에요. 정보도 굉장히 비대칭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가 또는 점포개발 담당이 또는 상가 분양하는 회사가 뭐 사기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 전에 왜 공부를 안 했는지 난 그것도 되게 자기 책임도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매점 영업 환경이 지금 되게 나쁘거든요. 상가 투자하기 덩달아서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쁩니다. 정말 나쁘고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나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주택을 투자하기도 굉장히 대출이라는 걸 많이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앞서서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면 상가 투자 성공할 수 있죠. 한 번도 저는 상가 투자가 유망한 시기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말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